자, 10번이 되겠습니다. 가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묻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아, 자, 왕이 되지 못한 걸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세우면서 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헌창이죠. 헌창이 바로 김헌창입니다. 아, 김씨 진골이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김헌창의 난이죠. 이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육고풍선 독헌장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헌장원. 이게 독이 뭐냐면 독서 삼품과를 얘기해요. 독서 삼품과. 자, 독서 삼품과다. 독서 삼품과. 자, 자, 국학의 졸업시험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중 하루 나눠가지고 관리를 등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진골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헌창의 난이 일으켰죠. 진골 김헌창의 난이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이 뭐냐 이거죠. 나번이 바로, 진성왕 때 일으키는 거예요. 진성왕 때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바로 이겁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장보고가 이제 왕위 쟁탈 전에 끼어들었는데, 해상왕으로서, 그렇죠. 끼어들었는데, 이제 장보고가 진골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왕실에 편입되는 거를 싫어하는 진골들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염장이라는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장보고의 난이라고도 하죠. 장보고는 뭘 세웠어요? 완도라는 곳에 이제 청해진을 세워서 해상왕으로 등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는 산둥반도에 법화원이라는 절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의 혜택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의 옌닌이라는 사람은 입당구법 순례기 이런 곳에서 이제 장보고를 굉장히 칭송하게 되고 장보고의 은혜로서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적는 걸 봐서 장보고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독헌장원이 되겠습니다. 독헌장원은 바로 신라시대 하대 때 일어난 순서입니다.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이게 독서 삼품과는 원성왕이라는 왕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덕왕 때,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신무, 흥덕, 신무, 이제 문성왕 때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종과 애노에나는 진성여왕 때 이렇게 되고요. 자, 통신라 하대를 크게 보면은 육두품이 호족 세력이랑 연합해가지고 풍수, 지리설, 선종 사상을 등에 업고 이제 신라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반신라화 된 거죠. 그렇죠. 반신라. 신라는 이렇게 서서히 이제 망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진골들만 독차지하다 보니까 그 골품제의 폐쇄성 때문에 이 육두품이 반신라로 돌아서면서 많은 호족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대표적인 호족이 바로 궁예, 견훤,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우는 거죠. 자, 하여튼 10번은 독헌장원을 반드시 알고 있다면 독헌장원 김헌창의 난과 그렇죠? 김헌창의 난과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사이에 장보고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거칠부 국사 이거는 이제 진흥왕 때 신라시대고요. 김문돌은 이제 신문왕 때. 그다음에 병보 설치 누굴까요? 법풍왕 때고요. 관료전 지금 노폐 이것도 신문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전이죠. 통신라 중대 신문왕 때. 하여튼 장보고는 통신라 하대고 순서는 독헌장원이다. 이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11번도, 백고나마 철퇴, 고발공고, 대견신설 알고 있으면 되게 쉽습니다. 백이 뭐냐면 후백제, 그 다음에 후고구 이렇게 됩니다. 나주점령은 바로 왕건이죠. 마진, 그 다음에 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고 태봉, 이거는 이제, 궁예입니다. 궁예는 후고구려,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이렇게 이제 국가가 세 번이나 바뀌게 되죠. 이때 이제, 궁예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왕건이 되죠. 이게 바로 고려 건국이 되겠습니다. 고려 건국, 이렇게 되죠. 고려 건국. 자, 그래서 이제 고려 건국한 게 이제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해 멸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이 바로 이 공산전투입니다. 공산전투가 팔공산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대구죠. 대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는 고창전투, 안동전투에서 이제 이제 승리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의 대광현, 즉,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부흥운동이 있는데, 이 대광현이 남하하게 됩니다. 또, 견훤도, 왕건이랑 싸우다가, 처음에는 싸워서 이제 공산전투, 고창전투에서, 승리하고 패한 거죠. 견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견훤이, 신검한테 자기 큰아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금강이라는 아들한테 물려주다 보니까 신검이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둬버려요. 그래서 견훤이 탈출하는 거죠. 견훤이 탈출해가지고 이제 왕건이 점령했던 그 나주 지역으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였죠?
고려에 귀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제 일성군으로 해서 신검, 그렇죠? 신검이 바로 1, 2천. 신검이란 곳이 일성군이 바로 지금 경북 선산이에요. 선산 1, 2천에서 승리함으로써 이제 후백제군을 물리치고 삼국통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936년경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거의 마지막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순서는 나아가 다라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말면 안 되고 백고나마 절태 고발공고 대견신선하고 이제 리드미컬하게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설명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12번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왕이 누구냐 이죠? 왕이 누구냐? 그렇죠. 왕이 누구냐? 12목에 어쩌고저쩌고 12목 하면 이게 떠오르는 거죠. 여기에 자 지방관을 두는 건데 이 지방관을 두서서 외관을 두서서 이제 건의한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자 최승로가 되겠습니다. 최승로가 그걸 건의했다는 얘기예요. 건의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들여지게 되죠. 성종 최서자열로 26 11 식독비 수박 의상과 분재건 이런 걸로 이제 압축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뭘까요? 답은 그렇죠. 최승로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선은 뭐냐면 선은 서희의 강동육도 획득, 공신의 자제 등용, 연등의 8간의 일시 폐지, 노비 환천법, 이성육부제, 12목의 지방공업 파견, 향리제, 식목도감, 도병마사, 그렇죠. 중국에는 없는 제도, 그 다음에 국자감, 국립대학, 비서성과 수서원, 박사파견인데 박사파견, 그렇죠. 박사파견, 그렇죠. 박사파견하고 있네, 그렇죠. 박사파견. 그다음에 의창, 상평창, 문신월가법, 분사제도, 제면법. 최초의 이제 화폐가 철전인데 철로 만들었는데 건원중보. 엄청 많죠. 이거를 다 고려 성종 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쭉쭉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억은 안 돼.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해야 돼. 나누어서.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줘야 되죠. 어떻게? 성종 최서자열로 26 11일 식도 국비 수박 의상과 분재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최초로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 남들이 자꾸 따라합니다. 왜? 좋으니까 따라하는 거죠. 근데 원조는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원조는 김군이라는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구나. 그래서 37년 됐어요, 벌써.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달라고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형고는 예정동구칠 보청양도 이렇게 됩니다. 노비항건법은 노과부제복하는 뭘까요? 광종이 되고요. 자, 공민반동 쌍감풍 성균관 정전할 때 그 전민변정도감 하는 거는 이제 여러 번 있었지만 이때 신돈이라는 스님을 등용시키고 성공하게 되죠. 그렇지만 신돈이 권력을 이제 남용하자 신돈까지 죽여버리면서 개혁 정치가 후퇴하게 되는 게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정계 개병 요소 정계운 천수하는 이제 거는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힘들지만 자, 이렇게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빙산을 다 본다는 거죠. 빙산 일각만 보지 말고 빙산까지 보자. 적들이 봉기했다. 저 김삼이 효심이네. 김삼이 효심이 바로 이겁니다. 요거입니다. 그다음에 최강수는 바로 이겁니다. 쥐라고 바꾸는 이유는 자, 이렇게 무신 집권기 때는 무신에 반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최초가 바로 김보당. 동북면 병마다 김보당, 정중부 때죠. 중방을 장악했는데 김보당이 일어나서 이제 또 귀법사 승려, 교정승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종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귀법사 교정승려의 난이고요. 그다음에 조이총,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그다음에 경주명왕소에서 망이망소의 난 등이 일어납니다. 경대승 때는 도방을 세우고 전주관노의 난이 일어났다. 이의민은 천민 출신인데 중방을 장악했죠. 그다음에 이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이때 일어납니다. 최충헌은 봉사 10조를 올렸죠. 도방 또 설치했죠. 교정도감도 설치했죠. 만적에는 집노비요. 이비 폐자의 난도 일어났고 이제 최강수인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최봉도교 만이치. 최충헌은 봉이다 도교는 뭐 자연으로 돌아서 술 많이 마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취했다 이거죠. 최봉도교 만이 취하는 최강수다. 서경이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과 관련됐어요. 김삼이 요심은 경주 근방이니까 신라 부흥과 관련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최운대 정방 서방 삼별초. 자, 뭐라고요?
정방, 서방, 삼별, 요까지 알아둬야 되죠. 이때 이제 거의 마지막 난으로 이연년 형제의 나이인데, 이거는 이제, 전라도 지역이니까 백제 부흥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신라 부흥운동, 이거는 뭐라고요? 고구려 부흥운동, 이거는 자, 백제 부흥운동 관련다. 망한 지 오래됐지만, 이런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면서, 자, 무신직군기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노래도 있죠. 정중진기조망 경도전 이중사요 최봉독여 만이치 우정서담 인연. 그렇죠. 요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랑 그냥 대충 한두 개만 알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자, 다시 정중진기조망 경도전 이중사요 최봉독여 만이치 우정서담 인연. 무신정변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자, 요때죠. 그렇죠. 4번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14번하고 좀 쉬어야 되겠죠. 힘들죠. 그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낙타를 보내왔는데, 낙타를 이제, 모두 굶겨 죽였다. 굶겨 죽여서 어디에서? 만부교. 이게 바로 이거예요. 만부교 다리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알아둬야 돼요. 송악의 도읍을 정했고, 이게 개경이 되죠. 중국의 분열기에 5대 19 여러 나라랑 교류했다. 당나라, 송나라 사이에 분열기인데, 그때를 잘 이용하게 됩니다. 진대법을 확대 발전시켜서 창고를 둔데 그 흑창이 바로 이제 의창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성종 때. 그 다음에 취민유도, 백성을 취할 때 도가 있어야 된다. 10분의 1만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취민유도 정책이죠. 그 다음에 자, 경주 사신관으로 누굴 임명해요? 경순왕, 이름이 김부조 임명해서 이제 사신관 제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족의 처제 등을 인질로 삼았다. 기인제도라고 하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호족을 포섭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신들은 최초의 토지가 바로 역분전이죠. 역분전. 그 다음에 자, 성씨를 내려줘. 성씨를 내려주는 게 사성토성제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거란 적대 정책이 바로 만부교. 만부교 다른 말로 낙타교로 불리는 이유가 낙타를 굶겨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진 정책을 실시하는데 서경을 중시해서 자, 청천권과 영원까지 영토가 확대됩니다. 확대가 된다는 거 중요하죠. 청천에서 영원까지. 관리들한테 내리는 건 정계와 개벽 요소. 자, 관리들한테는 정계와 개벽 요소를 내리고 후대 왕들한테 뭘 내려요? 후뇨 10조. 그렇죠. 연호가 천수. 그래서 자, 송악의 의대혹을 취하고 사기결을 했는데 역사만 서쪽으로는 1000년을 가고 정계에는 후뇨 10조를 뿌렸는데 오래 살았다. 천수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연상을 해보다가 연상도 이제 끝내고 리듬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송악오대 흑취 사기결혼 역사만 서청령 정계훈 천수. 누구라고요? 왕건. 그러니까 왕건 송악오대 흑취 사기결혼 역사만 서청령 정계훈 천수 하면은 무적이 되겠죠. 그렇죠. 10개 이상 하니까 10개를 깨우치는, 하나를 10개를 깨우치는 천재보다 더 천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반쪽으로 나눴다. 반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처음부터 2배, 그 다음에 이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답이 뭐라고요? 자, 답이 뭐예요? 거란이죠. 그렇죠. 거란에서 이제, 화친하자고 왔으니까 거란을 대비하는 게 뭐냐? 거란을 대비하는 게 바로 광군입니다. 광군. 이게 누구냐면은 이제, 누구냐면, 정종서광, 정종서광. 세 번째, 자, 왕의 아들인데, 태조 왕건의 아들인데, 이제 정종 때, 정종서광과 서경으로 천도를 시도했고, 광군사라는 관청을 두고, 광군 30만을 양성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통도감은, 이제 일본, 적을 무찌르는 거예요. 이건 누굴까요? 최무선. 진관체제 뭐 이런 것 등은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훈련도감도 조선 후기가 되겠죠. 삼별초는 최후 집권기 때, 몽골 침입 때, 요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광군을 창설했다. 이거는 거란에 대비해서 만든, 자, 군대를 광군이라고 했다. 어느 왕 때? 태해정광 이렇게 되는데, 세 번째 임금 정종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15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